영국 자동차는 형편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국 출신의 자동차 브랜드를 동경하고 사랑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급차 브랜드 제규어죠. 시속 80km로 달리는 고양이과 동물 제규어의 이름을 딴 이 자동차 브랜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빠른 속도와 잘 빠진 디자인, 즉 아름다운 고성능을 위해 지금까지 절치부심해온 회사입니다. 과연 제규어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아 자동차도 원래 자전거를 만들었고 BMW도 비행기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원래 다른 제품을 만들다가 자동차로 넘어온 경우는 꽤 흔한 편이죠. 1922년 그 역사를 처음 시작한 제규어도 예외는 아닌데 재미있게도 이들은 오토바이 옆에 부착되는 사이드카를 만들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라이온즈와 윌리엄 웜슬리가 당시 창립한 회사의 이름도 제규어가 아닌 스왈로우 사이드카 컴퍼니였죠. 꾸준히 사이드카를 만들던 이 회사는 1926년 SS카즈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1945년이 되어서야 우리가 아는 제규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1926년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해당 시기에 출시된 자동차들은 제규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차가 제규어의 피가 흐른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SS카즈라는 이름을 제규어로 바꾼 건 2차 대전 시기 활동했던 나치의 친위대 슈츠스타펠 때문이었습니다. SS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이 친위대가 영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였을 리는 없었겠죠. 1948년 제규어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를 공개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XK120이었죠. 당시 시속 120마일, 변환하면 시속 193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양산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였고 지금으로 따지면 부가티 베이론의 시속 400km와 비견될 만한 혁신이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스포츠카보다 가격도 훨씬 더 저렴했죠. 당시에는 지금보다 회사 규모도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빠른 차를 만들어낸 것이 그저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차가 등장한 덕분에 제규어는 후속으로 나오는 차들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여러 경주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합니다. 영화배우 스티브 맥퀸, 문남성들의 동경을 받는 유명한 배우죠. 그는 레이싱을 매우 좋아했는데 그가 좋아하는 차 중에는 제규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를 타고 때려밟다가 2번이나 운전을 금지당한 적이 있을 정도였죠. 상남자가 좋아하는 차였다니 조금 관심이 가네요. 영화 르망에 출연하기도 했고 레이싱 드라이버로도 활동했던 그가 사랑했을 정도로 제규어는 모터스포츠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날씨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극한의 조건에서 가볍게 혹은 대충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규어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제규어의 기존 모델들은 출시하기 전 영하 20도의 냉동 창고에 차를 12시간 동안 두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람이 세게 부는 터널에 차를 두고 거기에 물을 뿌려 테스트를 마무리했죠. 저거는 자가용이 아니라 탱크가 받을 테스트 같은데요. 제규어가 고성능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이미지라는 건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은? 외관은 말할 필요도 없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재미있는 건 내부 인테리어인데 내부에 사용되는 가죽은 아무 가죽이나 쓰지 않습니다. 매끈한 가죽을 위해 모기나 기타 벌레들이 자라지 않는 스코틀랜드의 특정 지역에서 자라는 소품종의 가죽만 고집하며 다 자란 소가 아닌 송아지의 가죽만 사용합니다. 이게 에르메스인지 제규어인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네요. 제규어 자동차를 도색하기 전에 꼭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타조와 비슷한 에뮤의 깃털로 차를 브러싱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차의 철판 부분에 먼지가 붙지 않아서 도색이 깔끔하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탈하게 브랜드가 운영되어 온 것 같지만 사실 제규어는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이죠. 1966년 브리티시 모터에 합병되었고 1975년에는 영국 정부에 국유화되었으며 1984년 민영화되어 1989년 미국 포드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타타 자동차가 포드사로부터 제규어를 인수했죠. 상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기저기 팔렸다는 사실 자체가 제규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의 제규어 차를 보면 롤스로이스처럼 제규어 한 마리가 본네트 위에 자리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덩치 큰 고양이의 이름은 리퍼였는데 제규어의 상징과도 같은 이 장식물을 아쉽게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생산성의 이유도 있겠지만 보행자 안전이라는 이유가 아마 리퍼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롤스로이스를 대표하는 후드의 상징물도 2005년 이후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제거할 것을 권고받았죠. 덕분에 지금 나오는 제규어 차량들은 다른 차들처럼 평면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타타 자동차가 인수한 이후 국내에서 제규어의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랜드로버와 함께 길바닥에 있는 시간보다 센터에 있는 시간이 더 긴 차 혹은 쓰레기라는 오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국내에서도 판매량은 그닥 좋지 않으며 2021년 기준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규어는 모든 사람들이 타는 차가 아닙니다. 브랜드 자체가 니치 브랜드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브랜드죠. 물론 서비스는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를 통해 차가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소수를 위한 자동차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겁니다. 2025년부터 완전 전기차 회사로 전환된다는 제규어, 과연 지금처럼 소수를 위한 멋진 차들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